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곧 200만 요정 오윤혜입니다. 아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네네. 우리 봄 소풍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뭐 이번 주 중 이번 주가 3월이구나. 네. 이번 주가. 예. 3월 중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스스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서로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로 KC킴 님이 오윤혜 님 매부쇼 보고 팬됐는데 여기서 더 시원하게 말해주셔서 더 좋아요. 아이고야. 응원합니다. 이런 걸 남기셨는데 네. 매부쇼와 하이킥 출연할 때 마음가짐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지금. 다르죠. 매부쇼는 진짜 5초 전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20분 전에 와서 제가 이렇게 무슨 뉴스가 있나.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이 매일매일 뉴스가 넘쳐나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정말. 어제 이거 얘기하자면 오늘은 이미 너무 새로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네. 오늘 뭐 최욱 씨가 보니까 뭐 매부쇼에서 키워서 다 보낸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자신만만한 말씀을. 은근히 이 뉴스 하이킥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지상파 KBS 홍사원의 경제쇼는 지금 출연한 지 3년이 넘었거든요. 네.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하이킥 나오고 나서는 MBC 뭐 지상파를 나갔다 막 이러면서 아니 KBS 차별합니까? 은근히 경계한다. 아, 네. 뭐 시간이 다른데요, 뭐. 아.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 오늘은 이것도 약간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자, 1부에서 우리는 뭐 일본에 대승적 결단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결국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나라 대응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장 항의하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거친 어퍼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액션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좀 저희 정서랑은 안 맞거든요. 이러다 독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주기야 할까마는 네.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영토 분쟁 이슈가 있는 나라들끼리 정상회담을 할 때는 네. 분쟁이 되고 있는 그 영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영토 분쟁 관련된 얘기가 잘못 거론되거나 나와서 이야기가 잘못 얘기되면 사실은 국내 정치가 양쪽 다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민감한 무슨 이슈야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은 박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식 의제로 독도 문제나 외교부 위안부 합의 이행 네.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랬죠. 분명히 기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들 일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만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네, 멋있게.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네. 그러고 비행기 타고 바로 왔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왔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외교상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모호함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니까요. 그런 게 외교죠. 그런데 아니 기시다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본인은 아니다라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이거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윽박지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일본 언론 말을 믿습니까? 아, 이거 또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단호한 대응 또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이 느껴지니까 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너무 뜨뜻미지근하죠. 적절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적절히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길 원해요, 우리는. 그럼요.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말펀치라도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지금 강제 동원도 문제입니다. 네. 강제 동원 관련해서 설명해서 보니까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게 네. 자,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는 징용 문제, 강제징용 문제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문 그 두 개를 다 비교해 봤어요, 제가. 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베 전 총리가 얘기했던 대로 옛 한반도 노동자
문제라고 돼 있어요. 옛 한반도 노동자 문제. 한반도에서 일본에 와서 일한 옛날 노동자 네, 문제다.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옛 한반도 노동자. 옛날에 한반도는 일본 땅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 그러니까 마치 시민지배를 하고 돈 벌고 있었잖아요. 싶어서 온 사람들 같은 예. 느낌이네요. 강제성 전라도에서 없이. 서울 온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네. 예, 영남에서 서울 온 사람 취급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 동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서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네.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 네. 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군함도 유네스코 유적됐을 때도 여기 강제동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바도 있고 네. 사도 광산 문제도 이 부분이 그 강제동원이라는 점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네.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되는 것에 우리는 절대 동의할 반대.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간접화법 또는 직접화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야 돼.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양해한 거야. 어느 정도 수긍했구나라는 수긍했구나. 생각으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 10여 정에 지금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사도광산 다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군함도 쪽도 막 삭제하고 있죠. 원래 처음에 네.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는 강제동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도록 돼 있었어요. 네,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 이렇게 왜곡돼서 잘못된 기록으로 남으면 후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고, 자, 이번 정권은 유독 역사 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훈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확 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과 시를 좀 정확하게 기재했으면 좋겠다. 네. 이 사람이 이런 일은 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고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면 어떨까. 뭔가 기념관 하면은 찬양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네.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박민식 보훈처장 네.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보훈부 장관으로 이제 승격됩니다. 부처 자체가 승격이 네. 되는데 07 과삼이 아니라 08 과이다. 028이고 과가 2다라고 얘기를 해요. 028이고 과가 2라고요? 근데 네. 이 얘기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네. 4.19가 뭐예요? 이승만 물러가게 한. 그렇죠. 하야를 하게 만든 운동이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씨? 하야하고 하와이로 갔던데. 하와이로 갔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아주 호상이에요. 저는 진짜 꿈의 나라인데.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내셔서. 날씨도 좋고. 날씨 좋죠. 네. 거기. 어쨌든 네. 그런 분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정문과 네. 08 과의는 도대체가 어떻게 해도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네.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박민식 처장이 한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 정문에 있는 4.19 정신 이승만 끌어내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누구 우리 다 알잖아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네.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우리는 다 한국 전쟁 벌어졌을 때 다 공산 북한 괴뢰 도당들을 물리쳤습니다.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일 먼저 도망가고 한강철교 끊어버렸잖아요. 서울 시민들은 피난도 못 가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08 과이라고 얘기를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 친일파를 청산하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던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것도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민특위 해산시킨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리가 주는 그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권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권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에 비례하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이분들이 않네요. 소위 뉴라이트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조금씩 펼치면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상해 임시정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돼가지고 쫓겨나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법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의 건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법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절 만들다고 하고 이승만을 이렇게 08 과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일본한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그러게요. 할 말이 많은데 벌써 끊겨버렸네요. 예, 오늘 3부는요.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검소한박 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